342.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부입니다. 342. 국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부입니다. 342.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부입니다. 343.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343.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343.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344.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40세 이상입니다. 345.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346.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로 푸른색 지붕을 가진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와대입니다. 346. 서울 종로구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랏일을 했던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와대입니다. 347.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347.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348.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각부의 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관입니다.
349. 국민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49. 행정 일반,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 선거투표 사무 지원,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49. 정부혁신조직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재난안전국 가비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50. 국민의 건강,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350.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350.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350.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의료공공보건건강보험보건산업복지 사회서비스장애인 인구아동 노인 보육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351.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1. 일자리 등의 고용노동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1. 취업, 노동,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2.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3.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4.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355.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356.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357.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358. 외국과의 무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359. 외교부입니다. 352.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352.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 제외 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353.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에 관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354.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인권보호, 법질서, 이민정책에 관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354.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검찰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법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354. 형벌 집행, 검찰, 출입국 관리 등의 법무 행정을 맡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355.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입니다. 356.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357.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357.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357. 국가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357.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해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358.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은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359.
나라의 경제 정책과 예산, 세제 등에 관련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360.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입니다. 361.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361. 통일, 남북,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361.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 조정, 통일 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362.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363. 국토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364.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365.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366. 해양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367.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368. 삼권 분립에 의하여 입법을 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입법부입니다. 369.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정부의 일을 감독하며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입니다. 369.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기관이며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입니다. 369.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국회입니다. 370.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370.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371.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372.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대부분 또는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 그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373.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374.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건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374.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곳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375.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입니다. 376.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376.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정감사입니다.
377. 삼권 분립에 의하여 사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377.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법부입니다. 378.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378.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379.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사입니다. 379.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의 대리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사입니다. 379.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사입니다. 380. 법원을 대표하여 재판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381.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381.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381.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381.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381.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382.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근본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한 우리나라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382.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의 조직 따위를 정하는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382. 국가의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382.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382. 우리나라 최고의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 등에 대해 정해 높은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382.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입니다. 383.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384. 헌법 제1조 2항을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385.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386.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3심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법원입니다. 386.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386점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387.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등법원입니다. 388.
서울 및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를 비롯하여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방법원입니다. 389. 가족이나 친척 관계, 소년 문제 등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389.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389.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련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390.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0.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토록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0.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0.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고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가 파면을 요구할 때 그것을 심판하는 일도 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0. 여러 가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으로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며 정당의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 대법원 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0.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설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1.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입니다. 392. 한 사건에 대해 3번 심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392.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392.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39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393.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행정각부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393.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394. 검찰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394.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395.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395.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395.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396.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397.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398.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399.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399.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399.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입니다. 400.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400.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400. 자유가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401.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402.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403.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선거인 것은 무엇입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403.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404.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405.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406. 406.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403.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04.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05. 406.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06. 407.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404.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며 공청회에 참여합니다. 또 국가기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활동에 가입하여 활동을 합니다. 405.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거에 참여합니다. 406. 국민이 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407.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4.19 혁명입니다. 408. 군부 세력의 퇴진 및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은 무엇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409.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하며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입니다. 410.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입니다. 411.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하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民主정치입니다. 412.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자나 공직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412.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413.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선거권입니다. 413.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권입니다. 414.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선거권입니다. 415.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18세입니다. 416.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입니다.
416.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입니다. 417. 어떠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417.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417.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418.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뽑는 선거로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총선입니다. 419.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하며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417.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로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417.5년마다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420. 대통령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입니다. 420.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421.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직접 참여하는 선거 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직 선제입니다. 422.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여 국민 대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23.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4년입니다. 423.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간격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24.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로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지방선거입니다. 425.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4년입니다. 425. 지방선거의 실시 간격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26.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427.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427. 만 18세가 되면 한국 국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428.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하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428.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428. 각 선거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효과가 동등한 선거제도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429.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선거제입니다. 429. 뽑고자 하는 대표자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직접선거제입니다. 429.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선거제입니다. 430.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430.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430.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431. 선거일의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전투표입니다. 432.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432.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될 때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433. 삼권 분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433.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434.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35.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435. 정치에 대한 비슷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든 자발적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당입니다. 435.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436.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입니다. 437.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438.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438.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439. 우리나라의 특별시를 말해보세요. 서울특별시입니다. 440.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를 말해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441.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를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442. 우리나라의 광역시를 말해보세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입니다. 443.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섯 개가 있습니다. 444. 우리나라의 특례시를 말해보세요.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입니다. 445. 우리나라의 특례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개입니다. 446. 우리나라의 6개의 도를 말해보세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입니다. 447. 우리나라의 도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섯 개입니다. 44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44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된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449.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신분증입니다. 450.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451.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입니다. 452.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으로 구청, 시청, 도청에서 발급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권입니다. 453.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본권입니다. 454. 국민의 기본권 5가지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45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455.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455.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456.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456.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457.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참정권입니다. 457.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참정권입니다. 458. 국민의 기본권 중 국가의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458.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459.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459. 국민의 기본권 중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460.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461.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받을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461. 국민 개개인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462. 교육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 자녀를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받도록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46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64.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464.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465. 국방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466. 대한민국의 남자가 만 18세 이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467.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467.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적당한 근로를 통해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468. 근로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469.
대한민국 국민은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470. 납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471.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국방, 치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472. 국민의 6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473. 국민의 기본적 의무 중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적 합의 의무입니다. 474. 국민의 기본적 의무 중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474.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475.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476.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477.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기관은 무엇입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478.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는 어디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78. 지역 주민의 생활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78.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복지 행정시설로
주민의 생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78. 동을 관리하고 주민 생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79.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은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480.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입니다. 481.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482.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482.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 국가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483.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484.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